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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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은 의학신간, 바로 의학과 관련된 새로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코너에는 아주 저희와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평촌서울나우병원의 김준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나와주셨죠, 원장님? 제가 방송한 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아, 한 달 정도? 저번에 저희 병원 선생님들 세 분 같이 나와서 맞습니다. 네. 노인분들 관절 건강에 대해서 강의했었죠.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자주 나와 주시긴 하는데 오늘은 또 의학신간으로 나와 주셨잖아요. 그쵸? 네. 요 책 제목 한번 소개해 볼까요, 원장님? 네네. 바로 100년 쓰는 관절 리모델링이라는 책이에요. 그쵸? 요 책 제목은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운동 이제 뒤에 쭉 얘기하겠지만 운동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들 중요한 걸 알고 계시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신데 네. 막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좀 핑계로 운동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료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좀 쭉 정리하고 그다음에 좀 아주 쉬운 운동법들, 핑계 댈 수 없는 운동법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관절을 부위별로 다 해보니까 이제 관절 리모델링, 우리 이제 아파트 네. 허물구 자칫 지우sun 재건축은 할 수 없으니 우리 몸을 네. 현 상태에서 좀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미에서 음. 관절 리모델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을 제가 좀 미리 구매를 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사진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진이 많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술술 읽히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 아니면 집에 앉아서 조금 하기 어려운 운동이면은 제가 그냥 보고 넘어갔을 텐데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쉬운 운동법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아주 재밌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원장님이 준비해 주신 PPT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책은 크게 앞에 목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8파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앞에 파트 1이랑 파트 2는 이제 통증이랑 이제 평생 쓰는 관절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운동에 관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위별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좀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무릎, 목, 허리, 그 다음에 뭐 어깨, 팔꿈치, 발목, 골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파트를 나눠서 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읽으면 좀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앞쪽에 네. 좀 서론을 따로 길게 쓴 이유가 사실 운동법, 뭐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운동법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운동법을 몰라서 안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근데 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앞쪽에 좀 운동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네. 좀 길게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이제 실전편 네, 맞습니다. 운동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간단하게 제가 책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먼저 인사를 잠깐 드리고 PPT에 네네.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나라라제비님도 들어와 주셨고, 그 다음에 임소피아님, 너랑나랑은님, 김그레이지님, YW님, 그 다음에 스완키님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이 책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은 뭐 관절, 뭐 이런 정형외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원장님께서 자세히 또 답변 네.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제가 책 내용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PPT를 좀 만들어 봤는데, 너무 다 얘기를 드리면 책을 안 사실까봐 약간 맛배기만 좀 보여드리고, 핵심만. 네, 핵심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요 그림이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어디선가 본 비슷한 그림을 따와서 제 책의 모든 내용을 사실 요약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줄 쫙 서 있는데. 우리 PD님 어디 서 계세요? 저는 왼쪽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다 왼쪽에 서세요. 네. 왜냐하면 너무 쉬운 쪽으로 택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옛날에 전통적으로 사실 필요했던 게 바뀔 수는 없는 진실이거든요. 내 스스로 관리할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들을 다 빼버리고 뭔가 병원에서 해주는 거, 주사 놔주는 거, 뭐 수술 해주는 거, 약 주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셔서 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병원들도 좀 반성을 좀 해야죠. 이런 환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드리지 못하는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의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점들이 여기 있지만 그렇다고 또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좀 서두에 이렇게 던져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저와 이제 외래 보다 보면 많이 하시는 질문이 관절에 좋은 음식 뭐 있어요? 관절에 좋은 영양제 뭐 먹으면 돼요? 뭐 방송에서 보니까 무슨 보스웰리아 먹으라 네. 그러지, 뭐 녹색 홍합 먹으라 그러지, 막 먹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뭐 먹으면 돼요라는 질문. 그 다음에 무슨 주사 맞으면 좋아요? 뭐 이 주사는 뭐 6개월 가요, 1년 가요? 이런 질문들. 또 본인은 운동할 마음 전혀 없고 관리할 마음이 전혀 없고 좋은 약 좀 주세요. 많은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저 좀 좋은 약 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는 안 좋은 약 드렸군요. 네. 사실 그게 너무나 본인은 노력을 안 하고 쉬운 방법만 찾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건 좀 고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트 1 쪽에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오늘도 자가 진단하고 자가 치료하고 계십니까? 무릎이 아프면은 만약에 어머님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 네. 그러면 왜 아프실까요?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뭐 너무 무리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운동을 안 했거나 네네. 여러 뭐 가지로 너무 있을 다양하겠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저의 천적이라 그럴까?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동네 아줌마들. 아, 옆집 아줌마들. 누가 그랬다더라. 네, 그랬다더라. 네. 뭐 하더라. 하더라. 근거 없는 이야기들. 맞습니다. 어서 들은 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소화도 안 한 채로 바로 전달하는. 그게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무릎이 왜 아프냐고 여쭤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옆집 아줌마들이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 그렇죠. 진단을 해주세요. 옆집 아줌마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는 퇴행성 관절염 병원에 가면 주사 놔주고 약만 줄 거야. 가지 마. 그냥 많이 걸어. 운동하면 더 나을 수 있어. 많이 걸으면 날 네. 거야. 뭐 일부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릎의 병이 관절염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무릎 공부한 저로서는 참 되게 억울합니다. 네. 너무나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그 진단에 맞게 조금씩 다 치료가 달라져야 돼요. 다르고 실제로 다르고. 네. 근데 이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또 맞지 않는 치료를 하고 계셔서 오히려 병을 더 키우고 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잘못된 네. 방향으로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네. 악화될 수 있겠어요. 뭐 한 가지 예를 제가 책에 써서 썼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해 주시고 옆집 아줌마께서 많이 걸으라고 하니까 무릎이 아픈데도 그 말 듣고 무조건 걸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보면 한 2, 3주 열심히 걸으면 안 걷다가 걸으면 무릎이 더 아파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병원에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엑스레이 찍거나 검사해 보면 관절염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히려요. 엑스레이는 정상이고 네. 잘 진찰해 보면 이제 힘줄 염증.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리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무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겨서 힘줄에 그냥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분들은 좀 쉬고 오히려 막 걷는 게 아니라 네. 좀 쉬고 약 먹고 물리치료 하시면 그냥 나아요. 관절염과 전혀 관계없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오히려 병을 키워서 오시니까 네. 그건 참 안타깝죠. 근데 진료를 보시다 보면 네. 정말 이런 분들 많으신가요? 아, 제가 퇴행성 관절염 같은데요. 이러면서 아예 전제를 깔고 그렇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선생님? 분들이 많지 않고요. 네.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아, 100%. 거의 100%입니다. 어, 네,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시고 그러시구나. 맞지요? 이러고 들어오시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증상에 맞는 거를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네, 네, 네. 아니면 뭐 듣거나 이렇게 해서 자가 진단.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실제로, 반성해야 네, 될 부분입니다. 요새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그러기 네, 쉽죠. 근데 꼭 아셔야 할 것이 제가 이것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뉴스 보시면 네네. 아주 자질구레한 뉴스 안 나오잖아요. 무슨 빌딩이 무너지거나 그쵸. 이렇게 코로나 같이 큰 일이 났을 때 뉴스 나오잖아요. 네. 우리 의학적인 것도 보면 굉장히 큰 병,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병, 뭐 수술이 필요한 병만 유독 많이 나와 있어요.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증상을 보면은 다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자기가 큰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아, 왜냐하면은 인터넷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무슨 힘줄염증이나 이런 좀 흔하게 생기는 간단한 병들은 잘 없어요, 내용이. 그쵸.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의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또한 반성을 하면서. 네. 네. 오늘 제가 하나 뉴스를 우연히 봤는데 네. 60세가 청년일까요? 중년일까요? 노인일까요? 60세면. 60세라고 하면은 중년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렇죠. 어떨까요? 우리가 네. 보통은 60세면 중년이라고 네,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유엔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그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네. 바꿨대요, 분류를. 아, 나이대별로 네. 부를 저도 보고 바꾸나요? 깜짝 놀랐는데 네네네. 65세까지가 네. 청년입니다. 아, 정말요? 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아, 그러면 80세 훨씬 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늦게 그리고 80세부터가 이제 노년이라고 80세부터 네네네.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20대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보면 기대 수명이 몇 살쯤 될 줄 아세요? 100세는 거뜬히 100세 넘어갈 당연히 것 같아요. 넘고요. 120세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한국의 경우에. 자, 그러면 우리 지금도 한 나이 80대시면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근육이 없이 운동 없고 근육 없어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 긴 정말 시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젊은 분들도 좀 정신 차리시고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만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동네 그냥 걸어 다니는 정도의 운동만 하시는 정말 전형적인. 그렇죠. 그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쵸.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솔직히 네, 말하면. 네, 그래서 네. 지금 봐도 뭔가 근육이 손실되는 게 제 눈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앞으로 정말 더 오래 사실 텐데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운동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네. 이제 책에 보면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만들었는데 네. 운동이 중요한 이유, 또 운동을 저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절 질환은 특히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내과에 보면 우리 뭐 폐 질환이나 또 뭐 심장 질환, 또 뭐 배가 아픈 병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팔이 아프면은 일 많이 해서 팔 아프면은 한 일주일 쉬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아파. 한 일주일만 쉬었다 오시죠, 심장을. 그럴 수 없죠. 없죠. 네. 네. 또 폐가 막 힘들어하니까 한 달만 숨 쉬지 말고 오십시오. 아, 그럴 수 없어. 없죠. 네. 그리고 또 배가 아프니까 집에 가서 배 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 대장을 튼튼하게 근육을 키워서 오세요. 할 수 없죠. 쉽지 않죠. 네. 없죠. 불가능하죠. 네. 근데 자, 관절 질환은 가능해요. 오.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필요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런 기반으로 사람들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내과적인 치료와 약 먹고 그리고 자기가 할 노력은 빼버리고 안 되는 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깔려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네. 이런 멘트를 제가 꼭 책에 넣어봤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시면 내가 충분히
내 몸을 건강하게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운동이 쭉 나오지만 네. 큰 원칙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관절은 내가 정상적인 관절 운동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예를 들면 네. 구부려 보시면 이만큼 구부러지죠? 거의 네. 대부분 비슷하죠? 더 가실 텐데. 요 정도까지? 네. 필 때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0도에서 한 뭐 120도, 130도 된다고 치고, 자 손가락은 쭉 펴졌다가 주먹 꽉 쥘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의외로 못하는 사람들 많으세요. 그래요? 네, 이거 꽉 못 쥐는 분들 아마 지금도 계실 거예요. 오. 팔꿈치도 뭔가 좀 덜 펴지는 분들 계시고, 네. 무릎은 특히 많아요. 무릎 아픈 분들 중에 보면은 무릎을 쭉 못 피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쭉 못 피는 걸 모르고서 하시는 분이 많아. 몇 년 동안. 인지도 잘 네. 못한다. 네. 근데 그게 우리 몸이 태어날 때 정상 범위를 갖고 태어난 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길로 계속 빠져듭니다. 그래서 먼저 관절 운동 범위를 확보해야 된다. 혹시 안 좋으시면. 두 번째는 이제 약해진 근육들. 우리 팔 움직이려면 뭐 2두박근, 3두박근 아시죠? 네. 그 외에도 근육이 많지만 내 관절을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다 강해야 돼요. 이 근육이 약하면 조금만 일을 해도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못 찾고 계속 아프다고 약만 먹고 또 주사만 먹고 해서는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네, 근육 강화. 네. 세 번째는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다양한 운동법들을 한 번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꾸준히 유지를 해줘야 지속적으로. 된다. 네. 그 3가지가 아주 기본 원칙. 물론 쉬운 원칙이죠. 근데 못 지키죠. 맞아요. 네. 쉽지만 이론은 쉽지만 네. 지금 김푸들님이랑 소금사탕님도 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시는 네. 분들이 은근히 많나 봐요. 네, 잘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죠.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요 그림이 뭐냐면 네. 이게 저희가 의과대학 들어가면은 좀 저학년 때 배우는 기본적인 건데 자, 요것만 외우셔도 내가 어떻게 운동하면 될지를 딱 적용할 수 있으세요. 자, 왼쪽은 우리 아기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세예요. 아기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엄마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죠. 없죠? 네.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걸으면서 무릎 펴지고 어깨도 이렇게 펴지는 건데 자, 가만히 보시면 아픈 사람들은 다 일로 돌아가요. 그러네요. 아플 때는 요 자세. 그렇죠? 네. 우리 손 아픈데 나 손 너무 아파 이러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네. 다 이러고 있죠. 구부리게 돼요. 아프고. 네. 팔꿈치도 아프면 이러고 있어. 구부리게 돼요. 무릎도 구부리게 되고. 움츠리게 되고. 허리는 허리 아프면 굽어지게 이렇게 되지. 네. 허리 아프다고 이렇게 온 사람은 그쵸. 없죠. 네. 그래서 그 자세가 우리 몸에서 그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덜 아픈 걸 아니까 스스로 네. 터득을 해서. 근데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죠. 된다. 그렇죠. 네. 다시 원래 정상 자세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런 자세를 기본으로 무릎을 펴야 되고 어깨도 펴야 되고 요 자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진 속에서. 네,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아주 강조하는 운동. 음. 그래서 아셔야 되고 제가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운동 진짜 하기 싫은 분들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다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럴 능력이 없으시면 네. 이렇게 운동해 운동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저거 네. 포기하시고 네. 뭐 갈 수 있으면 가시고. 네, 그래서 운동에 필요하다는 얘기 해드렸고 이제 또 외래에서 제가 보다 보면 아주 정말 전형적인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도 귀에 박히게 들어서 쭉 정리를 하다 책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딱 카테고리가 생겼는데 자 운동을 안 하는 분들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 네. 20대, 30대 분들은 운동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너무 바쁘대. 아, 맞아요. 내가 지금 한창 일 많이 할 때인데 언제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40대, 50대가 되시면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서 운동할 시간은 생겼는데 내가 맘먹고 헬스클럽을 갔더니 하루 운동했더니 너무 아파. 나는 아파서 운동 못 하겠어. 그래서 운동 못 하겠대.
그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 이제 70세, 80세가 되시면 왜 운동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운동하면은 뭐가 근육이 생기겠어, 뭐가 좋아지겠어. 그러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오히려 더 힘들다. 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언제 분들도 운동할까요? 있을 것 20대, 30대, 40, 50대 그러네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핑계가 있네요. 다 핑계가 네. 있어요. 정말로 외래보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네. 제가 병명을 하나 붙여봤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선천성 운동 실어증. 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네. 고백을 하자면. 네. 네. 요새 코로나가 뭐 유병률이 어떻고 치사율이 어떻고 얘기잖아요. 이거 유병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저도 이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선천성 운동 실어증이 우리나라 유병률이 굉장히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병 그럴 중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치사율 높습니다. 아, 네. 이 병을 꼭 고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것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하냐고 제가 여쭤보면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그 한국 분들만 특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래에서 딱 보면은 이제 근육 운동 안에서 약한 분들 딱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다 답을 알고 운동 하는 거 뻔히 알고 네. 여쭤봐요. 네. 운동 좀 하세요 평소에? 그러면 대답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걷기 운동한다고. 제가 여쭤봤을 때 네. 저 운동 안 해요라는 말 하는 사람 진짜 한 명도 못 봤어. 아, 네, 진짜요? 누구든지 운동 자기는 한다고 하세요. 아, 다 하고 있다. 그게 왠지 자기도 모르게 좀 운동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그쵸. 거죠. 안 좋은 그쵸?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이 네, 네, 좀 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경험 없을 때는 믿고 넘어갔어요. 운동 하시는구나. 하시는데 이렇게 약하구나. 근데 이제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캠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대부분의 분들, 운동 안 하는 분들은 저 걸어요. 이러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근데 걸어요. 그러면은 또 넘어갈 것 같죠,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자, 운동화 신고 걸으세요? 일부러 운동하려고 나가서 걸으시는 거예요? 일할 때 걷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할 때 걷는다. 100이면 100 것 다. 같아요. 네. 일할 때 걷는 거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고 걷고 그게 운동이지 뭐 운동을 또 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할 때 서 있고 반복적으로 막 힘쓰는 게 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근육은 생기겠죠. 근데 우리 운동은 딱 정해진 양을 정해서 내가 느끼면서 하잖아요. 근데 일할 때 누가 그거를 조절할 수 없죠. 그쵸, 여유가 없죠. 네. 어느 대부분의 일은 좀 과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소모성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은 맞긴 맞는데 네, 그게 몸에는 오히려 안 좋은 과도한 운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는 걸 꼭 좀 양심적으로 네, 본인 스스로에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네.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손민기 님이 우리 엄마 단골 멘트는 숨쉬기 운동이다. 네, 저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네. 찔리네요, 저도. 네. 아주 힘든 거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운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저희 병원이 정형외과다 보니까 남녀 비율이 보면은 여자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뭐 이론적으로도 좀 약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집안일이나 이게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자분들 혼자 오시는데 가끔 이렇게 남편과 부인이 함께 오시는 아주 보기 좋은 네. 들어올 때는 보기 좋은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진료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싸우는 게 비슷해요. 뭐 때문이죠? 자, 남편분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분들은 이렇게 부인이 아파하시면 거봐 너는 맨날 그렇게 내가 운동 좀 하라고 해도 그렇게 운동을 안 하더니 안 하니까 그렇지. 아프잖아. 그러고 자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남편을 향해서 맨날 그렇게 골프장 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뭐 엘보 오고 뭐. 등산 다니고 아프다고 말은 하면서 네. 운동 좀 작작 해라.
작작해. 네. 네.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작작해라. 네, 딱 두 글자 차이인데 네. 네, 많이 싸우시죠. 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자, 두 분 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예요. 네. 운동은 필요한데 이 남편분은 너무 과하게 하는 거고 네. 부인은 너무 안 하는 거고 네. 그 중간을 찾으셔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부 싸움은 항상 네. 지혜롭게 잘 중간선에서 만날 수 있게 네. 설명을 해드리고 중재를 해주시는군요. 나가시는데 아마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운동에 하여튼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요. 거.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나는 합니다 하잖아요. 걷기 운동 좋죠. 좋은데 제가 지금 사실은 좀 걷는 거 좀 봐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진짜요? 네. 걷기 자세가 안 좋게 걷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세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걷기 운동 사실 얼마나 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접하기 쉽고 네. 뭐 도구도 필요 없고 할 수 있으니까 걷기 운동이 참 좋긴 한데 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려요. 걷기 운동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걷는 거 좋은데 자세가 똑바로 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좀 보시면 요 뒤꿈치부터 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내일 우리 해 뜨면 나가서 한번 출근길이나 그 집 앞에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발을 요렇게 뒤꿈치부터 이렇게 걷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걸어요. 대부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한 50대, 60대 분들 보면 이렇게 걷는 사람 많아요. 쿵쿵. 아, 그러니까 동시에 퉁퉁퉁 그게 이렇게요. 이제 무릎이 아프시면 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무릎이 오. 아까도 제가 안 펴지는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네. 무릎이 안 펴지면은 이렇게 걷기 쉽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 상태에서 무릎 안 펴지는 걸 모르고 내 걸음걸이가 틀린 거 모르고 동네 아줌마가 걸으라고 하니까 무작정 걸어. 네. 무릎은 아파지죠 당연히. 그래서 걷는 거 운동하실 때라도 꼭 뒤꿈치부터 걸으시고 또 무릎을 펴서 걷고 펴서 걷기. 네. 네. 그다음에 등도 이러고 걷는 사람 많죠. 아, 맞아요. 네. 저도 조금 벌써부터 꾸부정한 거 글쎄, 해요. 약간 그쵸? 그러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새 또 핸드폰 뭐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걸을 때 구부정하게 걷는 사람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 걸을 때도 꼭 내 자세 신경 쓰시고 걸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걷기가 좋은데 걸으면서 걷기 운동만 하면 안 되고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아, 걸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걷기 운동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또 어떤 걸 해야 예를 들어서 될까요? 이제 운동 뭐 하세요? 하면은 2시간 걸어요 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1시간 걸으면 30분은 걸으시고 30분은 근력 운동하라고 말씀드려요. 아, 그러니까 같이 해야 더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무작정 걸으면 물론 근육이 뭐 타고나게 좋은 분들은 걷기로 유지가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보면은 근육은 약한데 약한 상태에서 근육을 키울 생각 없이 무조건 걸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충격이 걸을 때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무릎에. 네. 이 위에 근육이 좋으면 걸을 때 무릎에 그 스트레스가 덜 가는데 근육이 약한 사람이 걸으면 쿵쿵쿵 걸으면서 무릎이 더 나빠집니다. 연골도 상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꼭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일본에서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 발표한 게 있는데 한 마을을 대상으로 요새 뭐 코호트 다들 이제 잘 아시잖아요. 네.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코호트로 걷기만 하신 분들과 네. 걷기 더하기 근육 운동한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걷기만 한 분들은 근육이 늘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아, 네. 일본도 또 장수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걷기만 해서는 근육 발달이 안 된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한국은 좀 유독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왜 다들 걷기만 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진짜 걷는 운동이 가장 쉽고 좋다 이런 쉽고. 인식이 좀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TV나 같아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냥 걷기 운동이 네, 너무 네. 강조돼 있어. 네, 제가 네, 보기엔. 네.
이제는 조금 근력 오. 운동을 추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비욘드가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네, 저도 솔직히 네. 몰랐어요. 반반하는 게 가장 좋다. 네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저 궁금한 게 네네네. 이제 만약에 매일 조금 좀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 걷기 운동이랑 근력 운동 한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얘기한 대로 1시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네. 사실 걷기 한 30분은 하는 게 좋고요. 최소한. 30분 정도? 30분 걷고 음. 한 2, 30분 걷다가 중간에 우리 벤치에 앉아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다리 이렇게 쭉쭉 펴주는 운동이 있거든요. 네. 너무너무 쉬운. 너무너무 저도 따라해봤어요. 너무너무 네. 쉬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같이 한 100번만 해주셔도 진짜 꿀벅지라고 그러죠. 꿀벅지 생깁니다. 정말요? 네. 실제로 저는 외래에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증명된 방법이니까 네. 믿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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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준비한 이유가 네. 근육이 왜 중요한지를 너무 납득을 못 하셔서 제가 이게 다 MRI 사진인데 부위별로 네. 제가 일부러 눈은 시각적으로 좀 보이도록 찾아봤어요. 제가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근육량이 반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 내가 좀 근육이 적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혈압이 정상이 한 요새 130에 80 이렇게 얘기하면 혈압이 50% 줄었어요. 큰일 나죠. 65야, 네. 70이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네. 자, 시력이 내가 1.0이었던 시력이 어느 날 검사했더니 0.5야. 큰 심각하죠. 문제죠. 놀라죠. 심각하죠. 응? 내가 네. 무슨 뭐 녹내장이 생겼나 뭐가 음. 난리가 나죠. 근데 왜 근육은 반이 줄어도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건데. 네, 이거 보세요. 다 반 줄었어요. 이게 지금 무릎을 단면으로 잘라서 이게 우리 내측 광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젊을 때, 정상, 다른 이유로 찍은 분들 이만큼 끈 근육이 저 어떠세요? 근데 육안으로 봐도 많이 반 줄었어요. 이상 줄었죠? 네. 반 이상 줄었어요. 근데 이런 상태로 사는 분들이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50대 이상에서 한 70%, 80%라고 봐요. 아, 정말요? 특히 70%, 아줌마들. 80%? 특히 아줌마들. 어머. 이거 다시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그렇죠. 심각한데요. 네. 어깨는 이제 요새 또 회전근개라고 다들 아시죠? 이름은 네. 잘 아시는데 요게 이제 그 중에 하나 극상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크죠? 네. 이거 어때요? 반으로 반 줄었어요. 줄었어요? 네. 이런 분들 맨날 주사 맞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왜 안 나요? 이러고 있는 분들 다 이래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노력해서 키워야죠. 그러네요, 그렇죠? 선생님. 자, 허리 이거 아주 더 흔한 얘기예요. 허리 등 근육이잖아요. 네. 이거 뭐 고기 먹을 때 등심인데 네. 크죠? 네. 자, 이거 어때요? 뭐 거의 동일한 부위잖아요. 네.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네, 다들 허리 이렇게 구부정하게 다니시잖아요. 네. 자, 이런 분들 지금 치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뭐 주사가 뭐가 좋아? 물리치료하고 네, 물리치료 뭐가 좋아? 음.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필요할 때 수술이 필요하긴 하죠. 저도 정형외과 의사고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 네네. 수술이 필요하긴 한데 네.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한들 그 뒤에 노력이 안 따라가면 이게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근데 허리도 수술하신 뒤에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수술하면 끝인 줄 알고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으면 왜 수술을 잘 못해가서 그 아프냐고 수술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 하시겠죠.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걸 좀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제가 책에다가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네. 좀 믿지 않으셔가지고 근거 중심으로. 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비유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기가 상했어요. 네. 닭고기를 사왔는데 고기가 상했어. 근데 상한 고기에다가 그 상한 고기를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 안만 넣고 식초 넣고 막 해봐야
그 상한 소용이 고기가 없겠죠. 없죠. 네. 똑같아요. 상한 고기에다가 그러네요. 주사 놓고 약 먹어봐야 음. 그 상한 고기가 실제 상한 고기죠, 뭐 근육들이란 게 상한 고기를 좀 싱싱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싱싱하게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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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너무 와닿고 그럼 만약에 육안으로 봐도 내 허벅지가 좀 가늘어진 것 같아 네네. 라면은 사진을 찍으면 그냥 100%겠네요. 이렇게.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러네요. 그리고 워낙 뭐 젊을 때부터 가는 분들이 있긴 하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체형은 다르니까 근육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작은 경우도 은근히 많고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비해서 작아진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나이가 드시면 근육은 줍니다. 그 30세 이후에는 근육이 쭉 준다고 돼 있어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노화 현상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잘 유지하는 분들이 이제 건강하다는 거죠. 저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네. 방법이 조금 나오나요? 물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부엔 이렇게 좀 네. 내가 운동을 해야겠구나 하는 거를 좀 마음을 먹으실 수 있게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오늘은 좀 맛배기만 보여드렸고 네. 요약해서 좀 더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뒤에부터는 운동법들이 쭉 나옵니다. 네. 우리 질문을 한번 들어가면서 제가 운동법을 네.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네.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면 조금 몇 개 받아보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김그레이즈님,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이 쪄서 무릎이 아픈데 네. 살 빼라는데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네. 못한다.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경우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네, 멜에서도 아주 흔히 듣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저런 분들 병원에서 살 빼고 오세요 그러면은 마음 상하실 거예요. 나도 안다고 살 빼야 되는 건 알지만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령은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일단 아프면 아픈 것부터 치료하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계속 운동 얘기는 하지만 아픈 상태에서 운동 못 해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약이나 주사나 물리치료나 이런 걸 하셔야죠. 그리고 쉬셔야 돼요 일단. 아플 땐 쉬고. 그래서 통증을 어느 정도 줄이신 뒤에는 이제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데 자 좀 체중이 이미 나가시는 분들 그냥 걷기 아까처럼 체중은 무거운데 허벅지는 약하고 약해있지 않겠어요? 네. 못했으니까 그동안. 근데 갑자기 걸으면 무릎 당연히 다시 아파져요. 그래서 이제 많이 권하는 게 수영. 아, 수영. 물에 가서. 좀 부담이 네, 덜하겠죠? 물에 가서 하면 이제 부력 때문에 몸이 뜨니까 체중을 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많이 권유하는 거고 네네. 또는 이제 서서 하지 않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뭐 있죠? 자전거. 자전거. 네, 실내 사이클. 실내 사이클도 이렇게 좀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초기 운동으로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자전거 타는 분들 보면은 특히 우리 집에 집 댁에 보면은 자전거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뭐로 쓰죠? 자전거. 운동용으로 안 쓰고 빨래 거리를 네. 쓰십니다. 대부분 옷걸이, 빨래 거리를 이불 쓰고. 걸고. 네. 네.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10분 타고 맞아요. 아유 재미없어 그리고 내려오시죠. 맞아요. 그거는 운동이 안 됩니다. 적어도 자전거 타시려면 한 4, 50분. 4, 50분. 그리고 너무 1단 뭐 이렇게 2단 강도를 너무 또 조절할 수 있잖아요. 쉽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그래도 강도가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땀을 좀 내셔야 체중도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요약하면 하여튼 아프시면 치료 잘 받으셔서 통증을 어느 정도 줄이시고 아주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이신 뒤에는 조금 아파도 그 정도는 운동을 하시길 권해요. 네, 그렇게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춘기는 언제님 질문 받아볼게요. 전신이 경직되고 근육이 빳빳하고 목에 반드시 담이 샤워할 때 중간에 눈 뜨면 반드시 오는데 요거 어떻게 고치나요? 어릴 때 계곡에 조금
찐 아이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샤워할 때 눈 감고 샤워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물이 무서우시군요. 고치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그래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 기억해 보시면 우리 태아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 이게 해당할 될 것 같은데 자 목에 담이 온다는 거는 아침에 특히나 이제 샤워할 때 보면은 잘 때 가만히 한 자세로 자다가 아침에 처음 막 샤워하려고 움직이면 이 근육들이 좀 평소에 경직되어 있는 분들은 그 움직임이 자극돼서 확 뭉쳐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근육이 갑자기 확 경직되는 거. 자 그러면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소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셔야겠죠. 좀 유연성을 좀 그렇죠. 기르면 네. 도움이 그래서 되겠어요. 여기 승모근, 요새 승모근도 다들 아시더라고요. 네, 그쵸, 하도. 그쵸. 네, 네. 승모근은 이제 어려운 해방 용어인데. 네, 승모근이 사실은 많이 뭉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승모근이 뭉치는 이유는 생활 습관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핸드폰. 또 요새 일 다 컴퓨터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한 자세로 일하는 대부분 분들 뭐 일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넘게 하죠. 내가 30분 했으니까 딱 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아마 없다고 네, 봐요. 쉽지 않아요. 아마 사춘기 언제님도 그런 게 몸에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승모근이 경직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세 운동 우리 제가 천사 날개 운동이라고 뒷편에 나오는데 네. 아침에 눈 뜨시면 샤워하러 가기 전에 벽에 가서 딱 요거 대시고요. 팔꿈치가 딱 어깨 높이 오게 이렇게 들고 팔꿈치랑 손등이랑 우리 등 머리가 다 벽에 닿게 벽에 밀착되게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게 근육이 이완되기도 하고 이걸 이제 했다가 5초 한 10초 하고 또 쉬었다가 요거 반복을 하시면 한 30번씩 아침마다 해주시면 처음엔 이거 아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근육들이 이완되고 또 이렇게 앞으로 굽어있던 목이랑 등이 좀 펴집니다. 우리 저번에도 제가 한번 강의해드렸는데 자 이게 사람 머리예요. 네. 이게 목이에요. 자 우리 컴퓨터 할 때 여기 이제 앞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한다 그랬죠. 네. 앞을 바라보고 핸드폰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머리 무게가 우리 볼링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떨어지겠죠.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똑바로 이렇게 올려놔야죠. 네. 대부분 이러고 사니까 네. 이걸 잡고 있는 이 근육이 승모근이에요. 오, 그러니까 승모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그러네요. 그래서 승모근을 쉬게 하려면 자세가 좋으셔야 돼요. 아우, 컴퓨터 할 때도 이렇게 조금 펴서 의식적으로. 네, 의식적으로. 네. 이게 불가능하면 적어도 4-50분에 한 번씩은 음, 이렇게 펴주시고. 저 잠깐 요거 했는데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죠. 너무 좋은 자세 같아요. 사실 저도 여기 되게 아팠던 사람인데 아, 정말요? 저도 벽만 보이면 달려가서 이거 합니다. 저도 원장님 여기가 잘 아파가지고 어떨 때는 두통까지 올 오죠, 때가 두통 있어요. 오죠. 네. 이게 연결돼 있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자주 해야겠어요. 네. 집에 벽술은 있으시잖아요. 그쵸. 딱 붙어가지고 네, 저도 벽만 열심히 보이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받아보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완키님이 목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흉쇄 유돌근이라는 곳이 안 좋아서 귀 밑이랑 목에 통증이 있더니 등, 팔, 손바닥까지 저리고 안면까지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스트레칭이나 걷기, 자세 교정 뭐든 필요한 걸 해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무섭다고 네네. 말씀 사실 주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승모근하고 거의 같게 보시면 돼요. 이제 승모근이 약간 뒤쪽이고 흉쇄유돌근이라는 건 그 바로 앞입니다. 여기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일치해요. 지금 설명드린 것이 컴퓨터 오래 하시고 자세가 목이 앞으로 오는 자세가 되면 흉쇄유돌근이 여기 짧아지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증상이 생겨요. 딱 심한 분들 여기 귀 여기가 감각이 없다 그래요. 아, 저도 진짜요? 경험해봤어요. 실제로. 아, 정말요? 네. 근데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잘 설명 안 하는 경우에는 다들 이게 목 디스크니 뭐 머리 뇌의 문제니 이런 너무 큰 걱정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근육 문제 때문에 연관통이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생기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세요. 그렇군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네네네. 이분도 벽에 달려가셔서 음, 이거 요거. 네
저랑 함께 합시다. 네, 스원키님. 네.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 많이 뭉쳐 계시면 잘 안 풀어져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약이랑 또는 물리치료랑 때로는 주사로 그 근육 자체를 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면 질문이 많지만 우선 준비해 주신 내용을 조금 해보고 또 받아볼까요? 네. 그래요. 우리 저번에 우리 요거 네, 맞습니다. 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할까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벤트를 했었어요. 아, 그쵸? 네. 이 PPT를 조금 뒤로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한 2, 3주 전쯤일까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요런 이벤트를 제가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책이나 관절과 관련해서 원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5분은 이 책을 직접 보내드린다. 라고 이렇게 이벤트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원장님이 직접 보시고 5개의 질문을 뽑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까지 제가 써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아주시면은 이제 5분한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새들 바라보며 날아가는 님의 사연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아주 길어요, 그쵸? 네. 저희 엄마가 50대 초반이신데 요즘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잘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과 도움이 될 만한 운동법이 궁금하시다고. 네네. 요런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받으셨나 그렇죠. 봐요. 다들 이러시죠. 뭐. 근데 아주 심한 통증이 있으시고 자고 네. 일어나면 증상이 더 심해지신다. 이렇게 그래요. 좀 사연을 네. 남겨주셨어요. 사실 아직 50대 초반이시면 네. 아주 많으신 나이가 아닌데 아마 되게 옆에서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5개를 뽑았는데 뭐 다른 이유로 뽑은 건 아니고 좀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부위별로 조금씩 나눠서 대표로 네. 뽑았으니까 네. 뽑히지 못한 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좀 드리면 사실 많은 것들이 여기 이 질문에 다 포함되는데 일단은 관절염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2가지가 있잖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요 글만 가지고는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정말로 정확히 받으신 거라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앓으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이제 연골을 상하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연골이 상해서 그 결과 또 퇴행성 관절염까지 겹쳐버려요. 아, 그럼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사실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원칙은 똑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아플 때는 아까 제가 치료 필요하다 했죠. 아픈데 무조건 운동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어떻게 가라앉히는지 많은 약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도 드시고 약이 잘 안 들으면 이제 주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염증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 준 뒤에 여기까지는 다들 하실 거예요. 병원에 가시면 요새 약들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어느 정도 통증이 줄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끝. 다 됐다. 됐다. 완치가 이 약 먹고 됐다. 살면 된다. 그러시죠.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운동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그러네요. 그때부터. 자, 어머니도 아마 한번 만져봐세요. 다리, 허벅지 이렇게 힘주고 펴시라고 해서 한번 만져보세요. 뼈가 만져질 거예요. 근육이 없어서. 손도 손 주먹 쥐어보라고 해보시면 꽉 못 쥐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지금 글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네. 꽉 쥐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관절 운동 범위가 다 나와야 된다고. 그게 관절염 환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손 꽉꽉 쥐시라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절염 있는 분들 이것만 해도 좋아져요. 그렇군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죠. 사실 쉬운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그쵸? 까먹죠. 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지 중요한데. 모르니까.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아침마다 이거 이렇게 제일 좋기는 뜨거운 물 속에 넣으시고 아침에 눈 떠서 네. 이렇게 한 50번, 3, 40번 해주시면 하루 종일 부드러우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은 제가 여기 잠깐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지만 네.
무릎에 대한 거 하나 3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가 요거예요. 아까 제가 의자에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네. 다리 쭉 펴서 쭉 펴서 올리는 거. 5초간 버텼다가 내리기. 네. 저는 항상 100개씩 하라고 시켜요. 100개. 하루에. 네. 요거는 바닥에서 하기 쉬운 거. 네. 밑에 수건을 넣으시고 수건을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무릎 힘으로. 요것도 굉장히 쉬우면서 아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네. 그다음에 스쿼트도 요새 많이 스쿼트, 아시죠? 그쵸. 스쿼트. 네. 사실 스쿼트 옛날에는 어디 헬스 가서 아주 매니아층만 했던 운동인데 요새는 다 아시더라고요. 네, 스쿼트라는 이름을. 가끔 어떤 분들은 스쿼시라고 하시는데 저 스쿼시 스쿼트? 열심히 하신다고. 네, 스쿼트. 스쿼트. 근데 스쿼트도 사실 자세가 틀리면 무릎이 더 아파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의자를 좀 놓고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야 몸이 약간 그렇군요. 뒤쪽으로 가도 안심하시고 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정도 운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새들 바라보며 날아가는 님은 저희 공식 메일이 있어요. contact@aftertherain.kr로 성함, 연락처, 주소,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선정되신 분은 김홍용님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이제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 증상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이랑 한의원도 가봤지만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아프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리모델링 방법 궁금합니다라고. 네. 당연히 해주셨네요. 있지요. 그렇죠? 네. 없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 있는데 안 하는 궁금해요. 거지. 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원칙을 아셔야 돼요.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자, 골프 엘보가 뭔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피디님. 골프를 치다가 뭐 여기를 다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 바깥쪽이 여기는 아프면 테니스 엘보, 네. 이렇게 이제 별명이죠. 실제로 여기 아프다고 골프 엘보입니다 그러면은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 그래요? 생전 골프도 안 쳐봤는데 무슨 골프 엘보냐고. 아, 그래요? 네. 꼭 골프를 쳐서 생기는 건 그건 아닌가 아니죠. 봐요. 네. 테니스 마찬가지예요. 테니스 안 치셨는데 여기 아픈 사람 너무 많죠. 오. 저건 이제 별칭이고요. 자, 테니스 엘보는 우리 손가락과 손을 들어주는 근육. 들어주는 근육. 들어주는 근육이 보면 힘줄 있으시잖아요. 네. 자, 얘네가 다 올라가서 여기서 시작해요. 네. 굉장히 긴 근육입니다. 네. 자, 반대로 골프 엘보는 구부리는 근육, 일로. 네. 피는 거 말고. 그러면 이 근육들이 모여서 여기서 시작해. 그래서 피는 동작을 과하게 하시면 여기가 아픈 거고, 누적돼서. 네. 구부리기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예를 들면 네. 프라이팬, 테니스 안 치는 주부분인데 프라이팬으로 요리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왼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프라이팬 들고 이렇게 들죠. 네. 프라이팬 이렇게 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죠. 네. 그러면 테니스 엘보 올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반대로 뭐 손으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꽉꽉 뭐 쥐는 분들, 그러면 구부리기 운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쪽 여기가 또 이거 무리가 골프 엘보 올 오겠어요. 수 있어요. 골프 안 쳐도.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근육이 쭉 길어서 여기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아프면 일단 마찬가지죠. 아프면 약 먹고 뭐 필요하면 주사 맞고 해서 통증을 가라앉혀요. 네. 대부분 또 거기서 끝나. 그리고는 이제 한 달 뒤에 재발돼서 오셔가지고 왜 주사를 한 달밖에 안 가는 주사를 놨어요 이러시죠. 그럴 것 같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자, 나았을 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근육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려주기. 이 근육이니까 근육을 네.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오. 아프죠? 이렇게 네. 땡겨요. 한 땡기는 5초 느낌이 힘 들어요. 주시고 네. 또 쉬었다가 오.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늘려주고. 자, 반대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골프 엘보는 이렇게 해야겠죠? 땡겨주면 되네요. 이 근육을 늘려야죠. 네. 이렇게 다음 거. 이렇게. 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늘렸어요.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강화시키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아령이나 또 물통 이런 거 들고 드는 운동하시면 골프 엘보에 좋으시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골프 엘보에 좋으시고 이거는 테니스 엘보에 좋으시고 테니스. 그래서 근육 늘려주고
근육 강화시키고 강화시켜주고. 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테니스 엘보는 저는 제가 듣기로 테니스를 안 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또 아니죠, 이렇게 아니죠.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네요. 네. 그럼 세 번째 또 받아볼게요. 이건 굉장히 긴 사연인데 조윤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8살 고등학생 분이시래요. 작년에 전방 10대인데 재건 수술, 반대편 무릎까지 다치면서 수술한 무릎 재활은 제대로 제지도 못하고 이제 반대편 무릎은 원인을 찾지도 못한 채 진통제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이렇게 참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증상이 무릎을 계속 헛도는 것 같고 종아리뼈랑 허벅지랑 따로 노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또 호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이 다 되도록 가서 점점 지친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이분은 18살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잖아요. 네. 뭐 십자인대가 이제 손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셨겠지만 수술 뒤에도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쭉 지금 읽어봐서는 재활이 조금 부족해 보이셔서 이런 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소리 나는 것도 재활 부족으로 올 수 있고요. 소리. 네. 또 약간 헛도는 느낌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십자인대 강의 다음에 할 건데 인대가 정말 끊어져 있거나 재건술이 잘 못 됐으면 무릎이 헛도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수술이나 이런 방법을 고쳐야 되고 지금 수술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모양이 아주 잘 자리 잡아 있고 네. 수술 결과가 좋아 보이는데 본인은 걷다가 무릎이 헛도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휘청거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근육 재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다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휙 이렇게 삐끗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헛도는데 내가 십자인대 문제가 있었으니까 십자인대 때문에 또 그런가 보다라고 스스로 겁을 내시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해서 십자인대가 잘 돼 있다고 하시면 무조건 허벅지 근육 키우셔야 돼요. 정말 재활이 모든 네. 병의 치료법. 재활이 네. 쉽지 않고 시간도 좀 걸리고 네. 하지만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네. 좀 꾸준히 해주시면 지금 나는 소리 같은 것도 18세신데 연골이 다 닳아서 뭐 뼈가 갈리는 소리가 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육 재활이 잘 되면 소리도 훨씬 주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통증도 줄 것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네. 보호대를 네. 꼭 하고 지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모든 부위에 다 마찬가지인데 보호대가 필요할 때는 있죠. 처음에 수술 직후에는 보호대로 좀 보호를 해줘야죠. 그야말로 네. 보호대니까. 자, 근데 이거를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자연적인 보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호대를 풀면서. 그게 네. 뭘까요? 자연적 근육을 만들면 그렇죠. 될까요? 네. 내 근육이 보호대가 돼야 돼. 네. 그래서 그 내 근육이 보호대가 될 때까지 인위적인 보호대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근육을 못 키우면 보호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보호대 얘기를 하시는 거 봐서는 재활 부족이신 거예요. 그렇군요. 역시 결론은 재활. 네. 다시 한번 중요성을 네. 깨닫고 갑니다. 지금 그런데 다음 방송이 10시에 그러네요. 바로 있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만 네. 얼른 핵심만 네.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중탄 MC 중단 MP 중지 MF님. 등산이나 달리기를 하면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 이런 운동이 관절에 안 좋은지 점점 소모되는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네네네. 이것도 자 아까 사실 얘기 나왔던 거예요. 네. 등산이 좋아요, 달리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질문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등산 열심히 평생 하셨는데 무릎 건강한 사람 많고 달리기 마라톤 해도 무릎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자 등산이랑 달리기 좋은 운동인데 내가 거기 내 몸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 보면 친구가 달리기 하고 친구가 등산하니까 따라가. 네. 따라가지 마시고 그분은 근육이 워낙 좋은 분이에요. 나는 내 근육을 좀 먼저 만드시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수영이나 이렇게 간단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근육 만든 뒤에 네. 그 다음에 달리기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달리기나 등산이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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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또 빠르게 답변 주셨습니다. 마지막 얼른 네. 한번 받아볼게요. ASMKI님 32세 남자분이신데 5년째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대요. 계속해서 좀 치료를 받으셨나 봐요. 주사도 좀 맞았지만 그대로다. 소염제 먹으면 좋아질 거라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5년 넘은 통증을 제발 치료하고 싶다. 네네. 이분도 말씀 보시면 주셨어요. 젊으신 분이에요. 32살. 네, 맞습니다. 남자분이고, 여자분들 특히 더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건 그대로예요. 약과 주사는 물론 아플 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시니까 문제예요. 네. 안 아팠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근육 키우시고, 네. 자, 전방 통증 증후군 말씀하셨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전방 통증 증후군은 허벅지 근육 약하시면 무릎이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연골 자체에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운동해서 근육 키우시면 다 사라집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운동하시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상한 고기, 네. 상한 고기에다가 주사만 놓지 마시고 네. 싱싱한 고기로 바꿔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분의 질문을 네. 다 받았고요. 저희 공식 메일로 다시 한번 주소, 성함,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바로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네. 아쉽지만 원장님을 그러게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모시고 네. 싶어요,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또 운동법이 궁금하시면 네. 물론 책을 사보시면 제일 좋고 네, 이 책입니다. 바로 네. 여러분. 네. 그리고 동영상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 뒤에 보면 저희 병원 유튜브나 네. 또는 제 개인 유튜브 네. 이렇게 여기 뒤에 보시면 네. 보시면 운동법들 이렇게 운동법 모아놨어요. 네. 운동의학입니다. 네. 부위별 운동법. 네, 관절 리모델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운동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쉽지만 원장님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야 아이고, 될 것 그래요. 1분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1시간 동안 많은 분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